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특히 파이썬을 이제 처음 공부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파이썬에 대해서 가지고 있을 법한 오해들을 몇 가지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로 파이썬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코딩 자체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파이썬도 버겁게 느껴지실 수가 있는데 전체적인 코드 현존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보면 파이썬은 굉장히 쉬운 편에 속합니다.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C 언어로 어떤 두 변수를 선언한 다음에 그 두 변수를 더하는 과정과 그 결과를 출력하는 코드를 작성한 것입니다. 이렇게 변수를 일일이 먼저 선언을 해야 되고요. 그 결과값에 대해서 그 결과값이 가지는 그 값의 유형이 무엇인지까지 전부 다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동작인데도 불구하고 구조가 조금 복잡하게 보이죠. 그런데 파이썬은 다음과 같이 두 줄이면 끝이 납니다. print a 플러스 b. 네, 이렇게 쓰면은 이 위에 있는 동작 구조랑 동일한 동작을 하는 코드가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위에는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아래는 세 줄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만한 어, 언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는 어, 이런 어떤 내용적인 측면이 아니라 공부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보통 공부를 하실 때 이제 파이썬을 처음부터 기초 문법부터 배웁니다. 예를 들어서 연산 규칙이 어떻고, 반복문이 어쩌고, 조건문이 어쩌고, 그리고 뭐 튜플이 어쩌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개념을 한번 공부하고 여기서 예제를 또 풀어보고, 반복문 공부하고 여기서 또 예제를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 파이썬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제를 주고 거기서 내가 어떤 개념들을 적용해야 하는지 이 능력을 기르는 것을 가장 중요한 초점으로 둬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어, 이때는 이제 이 개념을 배웠으니까 예제를 금방 풀겠지만 이 앞에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이 지워졌을 때 이 예제를 보게 되면 굉장히 헤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내 스스로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애초부터 이런 기초 개념들을 공부한다기보다는 내가 어떤 과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도 제가 예시를 들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웹사이트 영역 순서 프로그램을 만든다. 이것을 만든다고 한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이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설계 단계가 필요한지 먼저 나누어 보시고 그 설계 단계에 필요한 개념들을 취하면서 코드를 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파이썬을 제대로 공부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방법 때문에 파이썬을 공부하고 나서도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어렵다고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파트 2에서 이제 예제들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로 파이썬을 실제로 써먹기 어렵다, 돈이 안 된다 라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제는 고정관념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이유는 제가 파이썬을 이용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블로그를 운영하는데 큰 도움을 받고 있기도 하고 또 이런 자동화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그동안 제가 손으로만 운영했다면 시도해 보지 못할 그런 다양한 전략들을 추구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간도 매우 단축할 수 있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제 아이디어를 통해서 만든 프로그램을 이렇게 판매를 통해서 추가로 어떤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보시면 제가 판매한 프로그램들에서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파이썬을 배워서 쓸모가 없다고 하는 것이 정말 틀린 명제라는 것을 바로 제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뭐 고도의 지식이 필요하냐? 그것도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한 6개월 정도, 정말 짧게 잡으면 6개월 정도만 열심히 공부하시면 저 같은 프로그램들을 충분히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파트 2에서 설명드릴 예제들도 여러분들이 접해보시게 되면 파이썬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구나 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다음 명제는 GPT가 알아서 해주니 이제 안 배워도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간단한 코드 같은 경우는 GPT를 활용해서 빠르게 코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 아이디어가 들어간 코드들을 여러분들이 GPT를 통해서 쉽게 짤 수 있을까요? 프롬프트도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GPT와 파이썬을 동시에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이렇게 내 아이디어가 들어간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그 GPT에 명령어를 줄 아이디어가 없다면 이런 것들도 만들어내기 무척 어렵습니다. 또한 그렇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코드에 에러가 발생하면 어떤 내용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직접 고칠 수가 없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GPT 통해서 한번 명령어를 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코드가 이렇게 설계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한번 복사해서 VS 코드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 넣어 봤는데요. 다행히 어떤 오류는 발견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장하고 한번 코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검색할 키워드를 입력하세요. 나오는 거 보니까 뭔가 잘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전자레인지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연관 키워드 하니까 어떤 결과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가보시면 네이버에 가보시면 이 전자레인지로 그 검색창에 쳤을 때 분명히 연관 키워드가 나오게 됩니다. 네, 이렇게 연관 키워드가 많이 나오죠. 이것을 모두 가질 수 있어야 하는데 막상 이렇게 코드로 쳐보니 이 연관 키워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코드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거를 고쳐야 될지 감이 오시나요? 파이썬에 대해서 전혀 모르면 이 코드를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어떤 것들을 고쳐야 할지 초보자 입장에서는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을 꼭 한 번쯤은 배워야 GPT를 이용하더라도 좀 더 완벽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그리고 되게 간단한 키워드인데요. 만약에 이거보다 더 복잡한 명령어를 줘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꼭 GPT만을 의존하는 것보다는 파이썬을 배워서 활용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실력과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파이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